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일환입니다. 2023년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동 개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소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량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학술 연구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는 또 다른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 8월 국내 연구 자료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오픈 액세스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1년도에 선을 계승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오픈 액세스 코리아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간 국내의 기관 리포지터리를 보급하여 연구자들의 셀프 아카이브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술 자료의 개방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용을 위한 저작권 정책 수립과 제공에도 힘써왔습니다. 21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였고 22년부터 국내 기관들의 리포지터리 운영 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오픈 액세스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는 오픈 액세스의 미래,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실천하다입니다. 12개 기관들의 실천 공동선언과 현장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픈 액세스의 확산과 데이터 공유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과 연구기관, 실무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오픈 액세스 실천 선언에 계속적인 지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입니다. 행사 개최에 같이 함께 해주신 국립중앙도서관 김일환 관장 직무대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실 정혜구 이사장님이 오늘 국감 증인 채택이 급히 되셔가지고 우리 이수환 단장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사실은 오늘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셔요. 근데 저희 키스티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입니다.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이 그 바쁜 일정에도 직접 참여해 주셔서 큰 감사를 더욱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오픈 액세스의 확산과 건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글로벌 학술 생태계에 오픈 액세스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도 오픈 액세스 패러다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참여하는 학술단체와 연구자도 많아졌고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건한 신뢰 속에서 묵묵히 힘을 모아온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역시 국내 최초로 오픈 액세스 개념을 도입한 기관이자 오픈 액세스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오픈 액세스 확산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 오픈 액세스 플랫폼인 액세스온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표준안 개발과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에 힘써 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픈 액세스와 함께 오픈 데이터, 오픈 콜래버레이션까지를 포괄하는 오픈 사이언스 환경 구축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된 연구 결과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며 국가 학술 성과의 자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 학술 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오픈 액세스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논문 작성에서부터 아카이빙과 확산에 이르는 학술 출판 전주기를 오픈 액세스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는 이러한 당면 과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 여러분들의 막힘없는 소통을 통해서
국내 오픈 액세스가 한 걸음 더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픈 액세스는 누구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학술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브먼트이자 운동입니다. 학술 생태계의 주도권을 상업 출판사가 아닌 연구자에게 돌려놓는 연구자 중심 철학이자 인류의 학술 역량을 끌어올려 더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필연적 혁신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취지에 맞게 오픈 액세스는 글로벌 학술 생태계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유네스코가 제안한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이 전 세계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픈 액세스 혁신 주체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국가 오픈 액세스 생태계 발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를 오픈 액세스의 미래,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실천하다로 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픈 액세스의 확산은 우리 연구자들이 훨씬 더 풍부한 소스 위에서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사회가 탄탄한 학문적 기틀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통찰과 예안을 기반으로 국내 오픈 액세스가 널리 확산하여 그 혜택을 학계와 연구계는 물론 국가사회 전 구성원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처음 와봤습니다. 이게 참, 저는 나이가 이제 6학년이 넘어서 이제 저 남산도서관 팝니다. 저는 저 정독도서관도 좀 다녀봤고, 근데 이 국립중앙도서관 오늘 처음 와봤는데, 아까 우리 김일한 우리 직무대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지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오픈 액세스에 대한 우리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023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 개최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직무대리님, 또 우리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리 단장님도 오시고 또 원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종혜구 이사장님이 오늘 갑자기 국감에 증인 채택이 되셔서 참석을 못 하시게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퍼지터리 운영기관에 관련된 기관장님들도 여러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 50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 세계 최고의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셔서 그거를 또 반포하신 것도 놀랍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또 이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우리가 하루를 쉬게 되어서 세종대왕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해가 갈수록 듭니다. 이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는 만백성 누구나 문자 이용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는 민본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픈 액세스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그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픈 액세스의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2002년에 우리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구상에서도 이 오픈 액세스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선언을 했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공공 연구를 통해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시민 누구나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오픈 액세스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가 우리 백성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접근성, 정보의 비대칭 이런 모든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킨 것처럼 이제 이 오픈 액세스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어느 누구나 최신 데이터를 또 최첨단의 이 공공 지식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거대 학술 출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최신의 학술 논문과 연구 데이터들을 전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과학자들 간에 공유를 함으로써 이 전 지구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면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의 그 어려운 시기를 과학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잘 넘겨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오픈 사이언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 액세스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이신 만큼 이 오픈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심도 있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또 이 오픈 사이언스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인류의 공공의 선을 위한 어떤 넥스트 노멀 내지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25개의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그 25개 연구원 중에 하나인데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제 우리나라 이 공공 데이터를 총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연들이 이 오픈 액세스 생태계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픈 액세스, 오픈 사이언스의 어떤 뉴 노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올려야 되나 국회 일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2023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를 이렇게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국립중앙도서관의 김일환 관장 직무대리님,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김재수 원장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김복철 이사장님과 각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와 인문사회 분야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26개의 연구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보 출연의 싱크탱크 그룹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25개 연구기관이 소속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더불어 정보 출연의 양대 싱크탱크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9년에 출범하여 그 역사가 올해로서 24년이나 되는 만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현재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앵키스라 지칭되는 국가정책연구 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연구 자료들에 대한 접근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 매우 손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자료들의 이용이 상업화된다면 이에 대한 접근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액세스는 이 같은 연구 자료의 상업적 이용에 대항하여 연구 자료의 공공성에 바탕하여 대가 없이 무료로 이에 접근하고자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금으로 발간된 연구 자료의 경우 이에 대한 오픈 액세스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3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는 공공적 성격의 주요 연구기관들과 학회가 모여 바로 이 같은 오픈 액세스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거버넌스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나아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10여 개가 넘는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모여 대한민국 학술 생태계의 오픈 액세스 실천 선언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8월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 6개 기관이 모여 행했던 연구 지원 및 공공학술 정보 서비스 기관의 오픈 액세스 공공선언에 이어 오픈 액세스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컨퍼런스와 실천 선언이 오픈 액세스가 더욱 많이 논의되고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가 국내 연구 및 학술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새로운 걸음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의 지지와 참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픈 액세스 관계기관과 단체, 연구자를 대신해서 대한민국 학술 생태계의 오픈 액세스 실천 선언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언은 2021년 8월 선언의 의미를 계승하고 또 신속하고 제한 없는 연구 성과의 개방이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오픈 액세스 관계기관, 단체, 연구자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오픈 액세스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 차원의 오픈 액세스 실현을 위한 재정적, 법적,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공공기금으로 생산된 학술 논문과 데이터의 오픈 액세스 의무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촉구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공공학술정보서비스기관은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오픈 액세스 학술 논문 출판과 연구자의 셀프 아카이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며 오픈 액세스 확산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학술 연구기관은 기관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여 기관 연구 성과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소속 연구자를 위한 오픈 액세스 출판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학술단체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 출판, 저작권 정책 명문화 및 엄격한 동료 심사를 통한 학술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도서관은 오픈 액세스 교육과 홍보, 셀프 아카이빙을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 보급 및 운영,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연구자는 학술 출판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 학술 생태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오픈 액세스를 통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오픈 액세스의 취지를 악용하는 일부 약탈적 학술지가 학술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하며 이를 배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국내 오픈 액세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함께하며 그 결과를 공동으로 축적하고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우리는 국제적인 오픈 액세스 운동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류 지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네, 여러분 이렇게 공동 선언을 했고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공동 선언문 서명을 위해서 각 기관 대표분들을 앞쪽으로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씩 제가 부를 텐데요. 앞쪽으로 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 앞쪽으로 또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시겠습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앞쪽으로 또 오시겠습니다. 오늘 이 공동 선언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우리나라가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 전환 추진단장님 앞쪽으로 또 모셔보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을 또 모셔서 제가 또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님, 네,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을 또 제가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원장님, 네,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연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장님, 네, 앞쪽으로 또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다음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최동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학술정보관 디지털 전략실장님 앞쪽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김보국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분 모시겠습니다. 네, 김영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영본부장님 앞쪽으로 마찬가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바쁘신 일정으로 현장 참석은 못하셨지만 국립생태원과 한국심리학회 두 개의 기관도 공동선언문 서명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10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선 서명에 앞서서 촬영을 위해서 앞쪽을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촬영은 2번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자세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뒤쪽에서도 촬영 마음껏 하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활짝 웃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촬영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촬영에 함께해 주신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공동 선언문 서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서명은 앞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버튼에 불이 들어오니까요. 카운트다운과 함께 제가 터치라고 하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터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 지원 경과 보고 발표를 맡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강민기입니다. 앞서 저희 1부에서 저희 부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도서관이 국내 리파지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은 국내에서의 오픈 액세스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온 사업이 이제 기관 리파지토리 구축 지원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에 오픈 액세스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요. 오늘의 이 실천 선언이 그동안의 저희 노력에 대한 결실이며 동시에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연구 및 학술 기관들과 함께한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 지원 경과 보고를 하게 돼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6개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책 수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이어질 한국과학기술원의 사례 발표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오픈 액세스와 기관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의 지원 내용과 그리고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술 연구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오픈 액세스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1년에 개최되었던 국가 오픈 액세스 정책 포럼과 6개 기관의 공동 선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그간 많은 연구기관들과 또 학술 단체들이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왔기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액세스가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기 위한 선제 조건, 특히 그린 OA를 위한 셀프 아카이빙은 기관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관 리파지토리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물을 정책에 따라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공인된 온라인 저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리포지터리에 대한 설명은 오픈 액세스 코리아 포털과 캐나다 연구도서관 협회의 내용을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보다 오픈 액세스와 기관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대신에 제가 봤을 때 좀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읽어서 가름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실 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인데요. 영어지만 저는 굳이 한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 리파지토리는 도서관이 연구진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미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기회 중 하나이다. 오늘 이 최고의 기회를 잡으신 담당자들이 모두 계신 자리인 만큼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시면 국내의 기관 리파지토리 구축 현황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오픈 액세스 코리아즈 OAK를 통한 리파지토리 보고 기관은 63개관이고요. 국내 학술 연구기관들 중에 약 13%만이 구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관 리파지토리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오픈도어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합니다. 가장 많은 미국을 보시면 895개관인데요. 약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17분의 1, 그리고 655개 기관인 일본과 비교를 해도 저희가 12분의 1 수준으로 구축을 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면 보시면 그 오픈도어가 한국이 51개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기간 내 아마 등록을 좀 누락한 기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 리파지토리 구축 지원 사업인 국립중앙도서관 오픈 액세스 코리아 거버넌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관을 받아 24년부터 우리 관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우리 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 발표 이후에 리파지토리 운영 기관들의 정책 수립 필요성과 수립 방안 등을 저희가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 일환으로서 21년 말에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정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책 수립은 기관의 오픈 액세스 활동 지지 또는 리파지토리 운영 의지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운영이 활성화되고 내부 홍보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21년 연구 후속 연구로서 정책 수립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요 기관들과 도서관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성격을 가졌습니다. 리포지터리 운영 기관들과 전문가를 매칭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자문을 통한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추진 기간은 7개월이었는데요. 리파지토리 보급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이 신청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할 때 신청 기간이 있을까라는 약간은 반신반의 속에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리파지토리 운영 담당자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적극적이시다. 그렇게 저희가 좀 감탄을 하면서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파지토리 운영기관, 그리고 정책 수립 지원 대상인 수요기관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연구 결과와 정책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킹 그룹 운영입니다. 수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하고 그룹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진행 사항이나 안건 등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자문 지원입니다. 기관 담당자들 간의 이제 논의나 사례 공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워킹그룹 회의를 주관을 하고 기관별로 정책문 작성 등을 자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맵에 수립한 정책을 로우맵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전체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수요 기관 8개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요. 11월에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킹 그룹별로 3번의 회의를 거쳤고 2023년 올 2월에 중간 보고를 하였습니다. 중간 보고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4차 회의를 개최를 하였고 이후에 이제 기관별 1대1 서면 검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올 4월에 완료 보고를 하였고 8월에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개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7개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워킹그룹 회의라든지 기관 자문 또 기관별 내부 논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관별 로우맵 등록은 기관 내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제 리파지토리 운영 정책은 10월 중으로 등록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워킹그룹이었는데요. 워킹그룹별 이제 회의를 하고 자문을 통해서 리파지토리 운영 기관들 간의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기관들의 정책 수립 방향이 정해지기도 했었고요. 수요 기관들 이제 보시면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이제 다양한 지역에 소재를 했고 담당자분들이 워낙 이제 일정들이 바쁘셔가지고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담당자분들한테 좋은 또는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킹그룹 회의와 자문을 통해 작성된 정책 수립 개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환경 분석입니다. 기관 차원의 OA 정책 유무라든지 APC 지원 정책, 리파지토리 구축을 위한 수집 자료, 그리고 이 수집한 자료의 공개 현황 등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8개 수요 기관들의 현황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 리파지토리의 운영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워킹그룹 활동을 통한 자문 내용과 정책문 작성을 위한 용어 정리가 선행이 되었고 이들을 기초로 한 운영 정책 안착 공통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통 템플릿을 바탕으로 각 기관들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을 하는 도중에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정책이 아닌 기관 리파지토리의 OA 정책을 이제 수립한 기관도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초기에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리파지토리 운영 정책 또는 운영 규정, 오픈 액세스 정책 이런 것들에서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고민이 가장 많았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교수님의 자문과 기관 내부 논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 기관들의 정책 문서가 포함된 결과 보고서는 OAK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 이후에 이제 오픈 액세스 실천 지지선언 온라인 페이지를 저희 키스티유하고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더 많은 지지선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참석하신 분들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에도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개발 지원 사업은 계속됩니다. 기관 리파지토리 구축과 보급 사업이 추진되는 3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수요 기관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24년에 있을 리파지토리 운영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는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을 뵙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지식서비스 개발팀에서 연구성과 관리 및 기관 리퍼지토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문복남입니다. 이렇게 2023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에서 오크 기관 리퍼지토리 정책 수립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긴장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크 기관 리퍼지토리 정책 수립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고 카이스트 내부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에 따른 각각의 프로세스를 거쳐 수립된 카이스트 기관 리퍼지토리 운영 지침과 오픈 액세스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등록하기 위한 로어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카이스트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크 기관 리퍼지토리 정책 수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 기관 리퍼지토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여 최종 선정된 카이스트를 포함한 총 8개 기관이 모두 모여 2022년 11월 25일 사전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일정 및 내용을 전달받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참여 기관들을 2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하여 향후 운영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첫 사전회의 이후 카이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연구에 좀 더 중점을 둔 기관으로서 워킹그룹 1로 구성되어 인천대학교 김규환 교수님의 지도하에 정책 수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킹그룹 구성 후 총 4번의 온라인 회의와 사전회의를 제외한 2번의 오프라인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온라인 회의는 저희 워킹그룹 내 4개 기관들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공유하였고 2차 온라인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내부 규정 및 OA 정책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리퍼지토리 운영에 있어서 장애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하였습니다. 3차 온라인 회의에서는 1차, 2차 온라인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각 기관별 리퍼지토리 운영 지침 초안 검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 워킹그룹 1, 2가 모두 모인 중간보고에서는 워킹그룹별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와 각 기관별 문서 제목 결정과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와 워킹 그룹별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 보고에서 이루어진 워킹 그룹별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문서 제목 결정과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관련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온라인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정된 운영 지침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1일 완료 보고를 통해 각 기관별 결과 보고 및 후속 추진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이스트를 중점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부서 명칭이 10월 4일자로 학술정보개발팀에서 지식서비스개발팀으로 변경되어 발표 자료에는 학술정보개발팀으로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관 리퍼지토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이스트 내부 규정으로는 지식서비스개발팀 사무분장 요령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식서비스 개발팀이 기관 리퍼지토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기반이 되고 기관 연구 성과물의 수집, 처리, 공개 업무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원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진흥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오픈 액세스 페이퍼 게재료 지원안을 시행하고 2023년에는 지원 예산 증액 및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홍보 강화 등 APC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이스트 내부에는 OA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사한 규정들이 있기는 했지만 관련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고 명문화된 오픈 액세스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기관 리퍼지토리를 통한 연구 성과물의 오픈 액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의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크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 사업 일정에 따른 카이스트의 내부 합의 및 확정 프로세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크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 사업 중간 보고 이후에 카이스트 지식서비스 개발팀과 지식서비스 운영팀 두 팀장님들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해드리는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회의 후 사업 완료 보고에 맞춰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 검토 후 최종본을 확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완료 보고 이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2차 공유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운영 지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운영 지침을 재검토한 후 6월 9일에서야 최종 확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운영 지침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오픈 액세스 정책문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문 작성 전에 카이스트와 유사한 기관인 키스티의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카이스트 법무팀을 통해 직무 권한 위임 규칙에 따라 도서관 및 기록 정보와 관련 기본 정책 수립은 학술문화원장님의 정결 권한임을 확인받아 학술문화원장님께 결과 보고한 후 내부 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이 완료된 후 8월 22일 마침내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인 코아사스의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오픈 액세스 정책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지만 진행 도중 주요 이슈가 몇 가지 있었기에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이름을 보시면 오크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인데 저희 기관에서 작성한 최종본의 문서 제목은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입니다. 정책과 지침은 모두 조직이나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문서이지만 정책은 조직이나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방침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측면을 다루는 반면 지침은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 규정 등을 제시하는 실무적인 측면의 문서입니다. 카이스트는 문서 작성 시 실무적인 측면의 내용을 더 많이 다루게 되어 정책이라는 단어보다는 운영 지침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정의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기탁이라는 개념은 저자나 기탁 위임자가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허용 정책에 따라 학술지의 프리프린트 버전이나 포스트 프린트 버전 혹은 퍼블리셔 버전을 기관 리파지토리 등에 아카이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에 이미 기탁된 연구 성과물이 2차적으로 기관 리파지토리로 전송된다면 이 행위를 기탁이라고 하지 않고 연계 또는 전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세스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최종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지침을 재검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카이스트 원규에 따른 통일된 문구 사용과 운영 지침 내용 중 관리자와 저자의 책임 소재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저자의 책임 부분에 작성되었던 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에 완성된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왼쪽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운영 지침 시행에 관한 내부 결재품입니다. 운영 지침은 워킹그룹 자문 교수님이신 이화여대 김지연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정책 연구에서 제시된 기관 리파지토리 표준 운영 정책안을 토대로 워킹그룹 1자문 교수님이신 김규환 교수님께서 국내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해 주신 7개 영역별 작성 지침 및 예시를 기준으로 카이스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은 총 4장이며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목적,
주관부서 역할과 책임, 자료의 수집, 저작권, 접근, 이용, 보존, 철회 등의 방법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인 코아사스에 공개된 오픈 액세스 정책입니다.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에서 그린 오픈 액세스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카이스트 도서관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개방, 공유, 확산이라는 오픈 액세스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기관 리파지토리인 코아사스 홈페이지에 어바웃 코아사스 메뉴 하단에 오픈 액세스 펄리시라는 메뉴를 새로 추가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크 기관 리파지토리 정책 수립 사업의 마지막 목표는 로어맵의 기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 등록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어맵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채택한 학술 논문 오픈 액세스 기탁 정책을 등록하는 레지스트리로 현재 국내에서는 키스티가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로어맵의 기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어맵의 웹사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메뉴를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하신 후 각 기관의 OA 정책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 그리고 메타 정보를 등록한 후 로어맵 담당자 검토 후 승인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정책 개요, 정책문 URL 등 필수값을 포함하여 약 30여 개 정도입니다. 카이스트가 국내 대학 처음으로 로어맵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등록하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빠르게 진행해 왔는데 현재 로어맵 계정 생성 단계에서 이메일 발송이 안 되는 오류가 있어 아쉽게도 등록을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9월 초에 로어맵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더니 로어맵은 현재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레거시 시스템으로 해당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신 서버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버 교체가 완료되는 대로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으니 로어맵에서 오류가 해결되었다는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로어맵 등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이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 작성 시 정책은 부재하지만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유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영 방안이 관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담당자가 운영 지침 수립 목적과 그 기대 효과를 잘 정립해야 하고 운영 지침 제정에 앞서 유관 부서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 개인적으로는 오픈 액세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번 사업을 기획해 주신 국립중앙도서관과 이 사업에 함께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다른 기관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향후 기관 리파지토리 운영 지침이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의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키스티 김환종이라고 합니다. 제 사진을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저도 당황했습니다. 제 얼굴이 저렇게 보일 줄 몰랐고요.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오픈 액세스 추진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앞에서 이제 그 아담 데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일부 비슷한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픈 액세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된다면
상업학술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출판사가 연구자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저자는 사실상 자기 논문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페이퍼뷰 형태로 구매하지 않으면 좋은 논문들을 구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의 연구도서관 협회에서 나온 보고서의 일부를 캡처한 부분인데요. 20년 동안 물가의 인상률이 약 90% 정도였는데 학술지에 대한 구독료, 그 대학 도서관들의 구독료는 약 320% 정도가 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학술지 구독료가 인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를 저널 크라이시스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들은 계속적으로 구독하는 저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올해는 뭐 10개를 받는데 내년에는 8개나 뭐 9개 패키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출판사, 상업 출판사들끼리의 어떤 하나의 파일을 놓고 누가 더 많이 먹어가느냐, 이런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저희 원장님께서도 앞에서 인사 말씀하실 때 오픈 액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상업학술지들의 문제를 연구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생태계를 만들어 가보자라는 것들로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재정적인 장벽이라든지 법률적인 장벽, 기술적인 장벽들을 다 허물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오픈 액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 다운로드 받은 논문을 또 누구에게나 전송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유통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프리프린트, 포스트 프린트, 퍼블리케이션 뭐 이런 용어들이 잠시 나왔지만, 프리프린트라는 것은 저자가 출판사에 논문을 최초로 투고한 버전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린트라는 것은 저자의 최종본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료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자에게 새로운 수정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자가 수정한 버전을 포스트 프린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판이 돼서 유통되는 버전을 퍼블리케이션 또는 퍼블리시드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액세스를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보통 골드웨이를 먼저 올려놓는데 그린웨이를 오늘은 좀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기관 리파지토리는 그린웨이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기관이 OA 정책을 수립을 하더라도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출판사별 아니면 학술지별의 셀프 아카이빙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기관 리파지토리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자체적으로 기탁하는, 셀프 아카이빙하는 이런 형식을 그린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을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형태를 골드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린웨이,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보다 금을 캐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골드웨이 방식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유통 구조를 본다면 앞에서 대여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골드웨이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OA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구독 기반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또 컬러들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OA도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OA는 저자로부터 APC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제3의 펀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자가 무료로 오픈 액세스로 출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이제 이 다이아몬드 OA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골드 OA 모형이 심화될수록
제3세계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들은 그 높은 APC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연구자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론즈웨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출판사나 학회가 논문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오픈 액세스 정책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을 보통 브론즈 O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널이나 2차 저작물에 대한 생성이나 재사용 등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할 수 있고 나중에 이후에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저희 키스티나 연구재단의 KCI 등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또 그런 프리 액세스라는 정책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블랙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것은 싸이허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독 기반 학술지와 논문들이 불법적인 해킹 통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죠. 완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3세계 국가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클로즈드 저널이나 클로즈드 아티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진한 곳일수록 이 싸이허브의 다운로드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차이나, 러시아, 인디아 이런 쪽 많이 있고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이란도 굉장히 진하고요. 의외로 미국도 많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진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픈 액세스를 식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픈 액세스를 추진하는 또 다른 방식. 구독 전환,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골드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구독료 기반의 학술지를 OA로 전환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2015년 12월에 베를린 OA 컨퍼런스에서 OA 2020이라는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요. 독일, 네덜란드라든지 핀란드 등등등을 통해서 구독 전환 계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독 전환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도서관이 구독료를 냈던 비용들을 오픈 액세스를 출판하는 비용으로 조금씩 전환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read and publish 방식, 구독료에다가 우리가 일정 부분의 토큰을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스비어 같은 곳에다가 한 해 동안 우리가 100편을 낼 수 있는 토큰을 같이 계약을 하는, 그러면 100편까지는 무료로 계속 OA로 출판할 수가 있고요. 100편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APC를 지불을 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것은 Publish and Read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독료의 그 규모에서 우리가 무한대로 오픈 액세스를 출판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기존에 구독했던 저널들은 지속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방식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막스 플랑크 디지털 도서관 MPDL에서 이미 전 세계에서 OA로 전환할 수 있는 비용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환을 했었고요. 그래서 동향을 잠시 살펴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래넷스라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1년부터 공공자금이 투입된 논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거나 출판과 동시에 리파지토리에 기탁해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출판과 동시에, 즉 엠바고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커먼즈로서의 굉장히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도 앞에서 말씀 잠시 나왔지만 작년에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실 OSTP라고 하는 곳에서 2025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모든 논문에 대해서 엠바고 없이 출판과 동시에 유통을 시키도록 하는 정책 권고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산하 기관들은 다 이 정책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본이 좀 조용했는데 올 여름에 갑자기 7월에 과학기술혁신자문위원회에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했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전체적으로 OA를 추진하겠다라는 방식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엘스비어와 얼마 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리드 앤 퍼블리시 방식으로 전환 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왔고 했던 일이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되 기존의 구독료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퍼블리시 앤 리드 리드 앤 퍼블리시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는 이런데 우리 국내 학술 출판 생태계를 잠시 보시면은 이제 저자들은 연구 활동의 주체로서 논문의 독자이기도 하고 또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이면서 심사까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죠. 그리고 OA 저널이든 아니든 간에 저자로부터 논문 게재료를 저자가 논문 게재료를 지불하거나 심사료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학회의 임원으로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회나 기관은 학술지를 출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O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OA의 출판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OA 저널 카운트만 해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8,900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각의 학술지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그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관 리파지토리도 이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학회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키스티와 같은 공공기관, 연구재단이나 키스티, 그 다음에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현재는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업체가 있죠. 그런 민간업체는 학회랑의 독점 계약을 통해서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저널이 유통될 수 있게끔 계속하는 이런 방식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학회에다가 돈을 또 역으로 지불하는 저작권료 형태로 지불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투고심사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했던 것들을 유상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학회가 논문은 클로즈된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학회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학회가 그 민간 기업에다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평등 계약이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추진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자금으로 생산된 논문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과기부나 국회 쪽에다 이런 건의를 드리긴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게 활발히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과기부라든지 국회 쪽에서 오픈 액세스 아니면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연구에 대한 논문 성과에 대한 공개 의무화를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관련된 법률들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아니면 학술진흥법 등 그다음에 과학기술 혁신법이라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엠박 없는 OA에 대한 의무화를 하고 그 다음에 OA에 대한 거버넌스를 위해서 주관부처라든지 총괄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것과 같이 OA를 추진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선언이라든지 연구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그 OA로 출판되는 경우에 출판사가 소유하지 말고 저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들도 해외에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OA 추진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최근 오픈 액세스 학술지가 많아짐과 동시에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 저자의 APC를 받아서 출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출판사들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기존의 골드 OA라는 방식 자체가 상업 OA 출판사들의 비즈니스 모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출판사나 저널들이 엄격한 동료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전 주기, 그러니까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출판하고 유통하는 단계까지의 전체적인 국가 OA 플랫폼에 대한 구축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과기부, 크게 보면 교육부, 그리고 이제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도 이렇게 좀 약간 중복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각 부처 간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해서 역할들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출판 전규기에 대해서 오픈 액세스와 디지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도 가급적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키스티에서는 액세스온이라는 것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출판하고, 그다음에 동료들의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논문을 또 검색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해외 학술지에 대한 OA 전환 계약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저널과 관련된 컨소시엄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대학도서관 연합회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Q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키스티를 중심으로 해서 25개 NST 산하의 출연령과 기타 전문도서관 영역에 있는 캐슬릭 컨소시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전자저널을 공동구매하는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이제 전자저널을 다 전환계약 쪽으로 가면서 OA를 출판하고 기존에 구독하던 저널들에 대한 액세스는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협상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연구자마다 조금 다른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환 계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각 기관에서 부담했던 비용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뭐 300억, 400억 이런 비용들이 전환 계약의 시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학술지, 뒤에서 저희 정경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국내 학술지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다가 오픈 액세스로 전환을 하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KCI 등재지를 약 3,000종이라고 판단했을 때 전체 그 3,000종이 OA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국가에서 그 예산을 다 지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학회가 뭐 저자로부터 APC를 일부 지불받고 정부의 일부 보조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좋은 학술지들도 오픈 액세스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발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 맺은 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액세스를 위한 어떤 원칙, 공정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ai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indability, 그다음에 accessibility, interoperability, 그다음에 reusability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호 호환성,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OA가 되면서 또 연구 데이터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OA 논문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새로운 또 연구 성과물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막혀 있게 되면 연구자들도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정한 오픈 액세스를 위한 5가지 원칙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투명한 저작권에 대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술 커뮤니티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학회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같은 OA 출판사는 저자에게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엘스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같은 곳에서 발행하는 골드 OA나 하이브리드 OA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모든 논문은 반드시 골드 오픈 액세스로 출판이 되어야 되고, 분명하게 오픈 액세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강하게 표현해서는 하이브리드 OA라든지 구독 기반 저널로는 가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논문 투고와 출판에 대해서 APC에 대한 지불 여부, 그리고 특정 기관에 대한 소속 구성원, 학회원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 장벽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국가로 차별할 수 없고,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고하면 안 되고 이런다라는 건데, 국내의 실정을 살펴보면요, 오픈 액세스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문을 투고하려면 해당 학회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 저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국제적인 룰 안에서는 다 허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출판사에 지불하는 모든 APC는 저렴하고 투명해야 하며 수행된 작업량에 비례해야 한다. 그래서 수수료는 페이지당 $50 이하, 또는 논문 한 편당 $1,000, 우리나라 비용으로 하면 120만 원, 130만 원 되겠죠. 하지만 네이처 사이언스 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저널들도 있고요. 국내 실정에 맞추어 본다면 PDF 출판과 XML 출판까지 했을 때 한 편당 약 80만 원 정도면, 70에서 8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연구자분들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편차가 있지만 그런 부담을 개인이 지불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연구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국가가 또 일부 보존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